자, 그래머. 자, 챕터 1, 동영상 촬영 시작할게요. 수업 시간에 한 거를 조금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복습용으로 일단은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동사, 자, 챕터 1인데요. 자, 유닛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어렵진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자, 일단 여러 가지 동사기 때문에 동사 중에도요, 약간 특수한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감각을 관련된 의미를 가진 동사들, 얘네들을 감각동사라고 하고요. 뭔가를 주는 의미를 가진 애들 있죠. 수여한다는 게 준다는 뜻이잖아요. 상장을 수여합니다 라는 게 준다는 뜻이죠. 어떤 준다는 의미를 가진 것들을 수여동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목적격 보어를 가지는 동사니까 몇 형식으로 사용된 동사겠어요? 목적격 보어는 우리 5형식에서 나오죠. 그래서 5형식에 자주 사용되는 동사들, 자, 요런 동사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동사에 대해서.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유닛 1만 일단은 할 건데, 자, 일단 감각동사와 수요동사라고 해서요. 자, 감각동사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감각 관련된 동사들 여러분이 들어본 것 중에, 자, 감각 관련된 동사는 뭐겠어요? 몸에 있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뭐 시각이라던가 촉각이라던가 뭐 미각이라던가 후각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게 뭐다? 감각이라고 하죠. 그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뭐예요? 감각 동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거나 뭐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뭐 느끼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걸 감각 동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감각 관련된 동사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지각동사라는 건데, 감각동사와 지각동사는 똑같이 몸에 있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느끼는 동사입니다. 자, 근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요 감각동사인데, 자, 중요한 거는요, 학생들이 이걸 외워야 돼요. 감각동사는요, 이 형식에 사용되는 동사다라는 걸 외워주셔야 되고요. 지각동사는요, 5형식에 사용되는 동사다라는 걸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둘 다 뭐에 관련된 거다? 감각기관에 관련된 동사예요. 자, 근데 차이가 있겠죠? 일단 감각동사는 2형식에 사용이 되고 지각동사는 5형식에 사용이 되는데요. 사실상 이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은요, 주어의 의지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감각동사와 지각동사로 나뉘는 거예요. 자, 감각동사는요, 주어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지각동사는요, 주어의 의지가 들어간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똑같이 감각 관련된 건데, 자,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쿵쾅쿵쾅 들려요. 자, 나의 의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쿵쾅쿵쾅 거려서 그 소리가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사운드 같은 거. 이거는 감각 동사입니다. 난 가만히 있는데 옆에 친구가 방구를 꼈어요. 그러면 나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나한테 나겠죠. 그래서 smell 같은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감각동사라고 하는 거고요. 몇 형식에 사용이 되는데 감각동사는 2형식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각동사는요, 이 지자가요, 의지할 때 지자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감각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자,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이 있어요. hear 같은 애들이에요. 자, hear, 듣다인데요. 내가 쟤네들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 가서 hear, 듣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남이 얘기하는 걸 가서 듣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hear 같은 경우는 뭐다? 지각동사입니다. 사운드랑 달리죠. 사운드는요, 나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어딘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운드는 감각동사지만 hear은 뭐다? 내 의지를 가지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서 듣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지각동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감각동사와 지각동사 차이 알아주시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감각동사 몇 형식 동사다? 2형식 동사고, 지각동사는 몇 형식 동사다? 5형식 동사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지각동사 나중에 나올 거예요. 감각동사는 지금 먼저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감각동사에 대해서 지금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감각동사. 자, 나 수여동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요, 수여라는 게 뭐예요? 준다라는 뜻이죠.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애들인데요. 자, 이 수여동사는요, 쉽게 말하면요, 몇 형식 동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4형식 동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make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make 원래 뜻 뭐예요? 무엇 무엇을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형식의 make가 쓰이잖아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만들어 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buy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buy 뭐예요? 물건 같은 것을 사다 라는 뜻인데 사형식으로 buy가 사용이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다 주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수여 동사라는 것은요 뭔가 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주든 사다 주든 요리해 주든 아무튼 뭔가를 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형식 동사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감각 동사는 이형식 동사였고 지각 동사는 오형식 동사였고 자, 우리가 방금 했던 수여 동사는 몇 형식 동사다? 사형식 동사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형식 어떻게 생겼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죠. 간접 목적어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 을을 이렇게 해석되는 게 몇 형식? 4형식인 거고요. 자, 5형식은 어떻게 생겼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생긴 게 5형식. 자, 2형식은요.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생긴 게 2형식. 됐어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 감각동사 보세요. 자, 감각동사 같은 경우는요. 뒤에 형용사가 자주 나오는데 자, 여러분 감각동사는 내가 몇 형식이라 그랬어요? 2형식이죠. 자, 그럼 2형식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요 자리에 지금 뭐가 나온다? 감각동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뒤에 나오는 건 무슨 자리다? 보어 자리인데요. 우리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누구? 명사류, 명사 친구들에다가 누구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형용사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감각동사들은요. 대부분 명사류나 형용사 중에 누가 온다? 형용사가 사용이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look, feel, smell, sound, taste 같은 거 다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오감, 감각기관에 관련된 동사들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 이런 감각동사는 뒤에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뭐가 와요? 형용사가 온다.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형용사가 왔는데 해석은 여기 보시면 하게라고 해석이 돼요. 자, 하게라고 해석이 되는 건 보통 어떤 애들이 해석이 되죠? 이렇게? 하게게는 부사가 해석되는 경우에요. 근데 해석이 지금 하게라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뭘 착각하느냐? 하게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감각동사 뒤에 부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자, it sounds loudly. 자, it sounds loudly. 자, loudly는요 부사예요. 그래서 해석이 시끄럽게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사운드가 들리다죠. 해석이 어떻게 돼요? 시끄럽게 들린다. 시끄럽게 들려. 말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시끄럽게 들린다. 뭐뭐 하게 들린다 라고 해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리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사운드 방금 배웠죠? 이거 무슨 동사라고요? 감각 동사라고요. 감각 동사는 몇 형식 동사라고요? 2형식 동사라고요. 2형식이니까 주어 동사 뒤에 무슨 자리죠? 보어 자리예요. 보어 자리에는 뭐밖에 못 온다고요? 명사랑 형용사까지밖에 못 온다고요. 부사는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loudly라는 부사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인 누구로 바꿔야 된다? loud라는 형용사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loud는요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형용사니까 뭐뭐 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시끄러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요 형용사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시끄러운 들린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맞아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지만 이게 문법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정리할게요. 자, 감각동사는요 2형식 동사기 때문에요 뒤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요? 부사는 절대로 올 수 없고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러나 해석은 누구처럼 될 수가 있다? 부사가 오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부사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까? 왜냐면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당신은 너 look different. 자,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들리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좀 다르게 보인다. 자, without your glasses니까 너
안경 없으니까 좀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죠? 다르게 마치 뭐처럼 부사처럼 해석이 돼요. 원래 different는요 형용사가 해석이 어떻게 되죠? 다른이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 마치 뭐처럼 differently라는 부사처럼 해석이 되죠. 그러나 differently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석은 부사처럼 되지만 뭘 써야 된다? 형용사 different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감각동사 뒤에 명사를 쓰려면요. 명사를 그냥 쓰진 않습니다. 좀 특이하게 앞에 like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요.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like a puppy 이거 해석 어떻게 돼요? 강아지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 cloud 구름은 강아지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강아지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기에 like는 동사인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요동사. 자, 수요동사는 내가 몇 형식 동사라 그랬어요? 4형식 동사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오는데요. 자, 간접 목적어는요 I, O가 되겠고요. 직접 목적어는 D, O가 되고요. 간접 목적어 해석이 보통 어떻게 돼요? 에게 해석이 되죠. 직접 목적어는요 일반 목적어랑 똑같아요. 를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수요동사는요 아무튼 뭔가를 해서 준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give는 진짜 주는 거고요. send 보내주다, tell 말해주다, teach 가르쳐주다, make 만들어주다, 그 다음에 buy 사다 주다, 아무튼 뭔가를 해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애들이기 때문에 수요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I told 나는 말했어. 누구에게? My best friend 나의 베스트 프렌드에게 간접 목적어 뭐를요? 시크릿 비밀을.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보통 뭐뭐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 일반 목적어처럼 을을 이렇게 해석이 된다. 됐죠? 이렇게 연달아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친구에게 비밀을 말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요. 요거를 조금 잘 집중을 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수요동사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 요게 4형식이죠. 자, 이 4형식 문장은 수요동사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이게 3형식이거든요. 3형식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조금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우리 4형식은요 생긴 게 자, 주어, 동사,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근데 간접 목적어가 해석이 뭐뭐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직접 목적어가 을을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3형식으로 전환을 시킬 거예요. 3형식으로. 자, 그러면 3형식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요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일반 목적어 해석이 어떻게 되죠? 을을 이렇게 해석이 되죠. 누구랑 똑같아요? 직접 목적어랑 해석이 똑같단 말이야. 자, 그러면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을 하는데 주어랑 동사 똑같죠? 여기 직접 목적어랑 그냥 목적어랑 뜻 똑같죠? 자, 그럼 지금 누가 거슬려? 누구 한 놈이 다르잖아요. 그게 누구다? 요 에게라는 뜻을 가진 간접 목적어만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간접 목적어를 그래서 처리를 할 건데 이 3형식 뒤에 목적어 뒤로 보내는데요. 간접 목적어를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3형식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앞에 누구를 붙여준다? 전치사를 하나를 붙여주고 간접 목적어를 써서 뒤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4형식 문장에 있던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누구를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내는데 앞에 누구를 꼭 붙여줘야 된다? 전치사를 하나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 전치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to가 있고요. 두 번째, for이 있고요. 세 번째, of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누구를 쓴다? to를 써요. 그래서 99%는 다 누굴 써요? to를 쓰기 때문에 우리 to를 사용하는 애들을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외워야 되냐면 특이한 애들을 외우는 거예요. for를 쓰는 경우랑 of를 쓰는 경우만 외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for는 언제 쓰느냐?
자, 여기 옆에 동사 자리에, 이 동사 자리에 자, make나 그다음에 get이나 자, by 같은 애들이 오게 되면은요. 우리 전치사 to를 안 쓰고 누굴 쓴다? for를 쓴다라는 걸 외워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자, 요거 oven은요. 하나만 외워 주시면 돼요. 동사 자리에 누구가 올 때 ask가 올 때 누굴 쓴다? ove를 쓴다라는 것만 외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외운 make, get, buy, ask 빼고는 다 누구 쓴다라고 보면 돼요? to를 쓴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를 그냥 예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사형식에 give를 사용을 할게요. 일반적인 경우에요. 그래서 나는 give 준다. you 너에게 candy. 자, candy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당연히 you 너에게 이게 간접 목적어고요. candy를 이게 을이라고 해석이 되는 뭐가 되겠어요? candy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자, 요거를 그래서 삼형식으로 전환을 할 건데요. 자, 삼형식 되면 똑같이 주어인 누구? I, give까지는 똑같고요. 자, 누가 직접 목적어인 이 candy가 어디로 와야 돼요? 목적어 자리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I give a candy 이렇게 써줍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 간접 목적어 부분이죠. 자, 요거를 어디로 보낸다? 뒤쪽으로 보내는데 you를 그냥 보내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앞에 여기 지금 give는 따로 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앞에 네 가지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네는 그냥 누구 쓰면 된다? to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to you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형식을 뭐로 전하는 것이다? 삼형식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됐어요? 순서만 조금 바뀐 거예요. I give you a candy. 나는 너에게 캔디를 준다 해서 나는 캔디를 to you, 너에게 준다. 이렇게 바꾼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지금 어떻게 전환한 경우다. 그런데 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요런 애들 있죠? 요 특이한 애들. 자, 나는 make를 쓸게요. 만들어준다. you, 너에게 캔디를. 자, 요렇게 사형식으로 썼는데 요걸 삼형식으로 전환을 하면요. 마찬가지로 I make가 되고요. 캔디를 써주시고요. 자, you를 뒤로, 이 간접 목적어인 you를 뒤로 보내는데요. 자, 우리가 외운 누가 왔습니까? make가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to you를 쓰면 안 되고 누구를 써야 된다? you는 누구를 써요? for를 쓰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써야 돼요? for you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to를 쓰고 make, get, by 경우에는 for를 쓰고 ask의 경우에는 뭘 쓴다? over를 쓴다. 요거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예문 보세요. 자, me가 뭐가 되겠어요? send me 간접 목적어. 텍스트 메시지 뭐예요? 문자 메시지 직접 목적어죠? 자, 이거 삼형식 전환하면 텍스트 메시지가 어디로 오고요? 직접 목적어 먼저 오고 이 to me가 어디로 가? 뒤로 가는데 맞아요? 이 me가 뒤로 가는데 누굴 붙였다? 그냥 to를 붙이면 되죠. 근데 make, by, get의 경우에는 누굴 붙였어요? for를 붙였고요. ask의 경우에는 누굴 붙였어요? over를 붙이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자, 잠깐 이거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자, 여기 체크업이랑 다음 페이지에 있는 프랙티스 있죠? 여기 스텝 4까지 여기까지 전부 문제 풀어주시고 동영상 이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푸셨죠? 자, 그럼 체크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맞춰볼게요. 자, 지금 사운드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일단 문장을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 사운드가 뭐예요? 지금 이거 무슨 동사죠? 감각동사. 자, 감각동사 몇 형식 동사라 그랬어요? 2형식 동사다. 자, 2형식 동사니까 여기 무슨 자리? 보어 자리. 자, 근데 감각동사는 보어 자리에 자, 뭘 쓴다? 형용사를 쓴다. 기억했죠? 그래서 beautiful이 온다라는 거죠. 자, 해석은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들린다라는 부사처럼 해석이 되지만 부사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부사 못 씁니다. 해석은 얘처럼 되지만 형용사인 beautiful을 써야 된다. 됐죠? 됐습니까? 자, 지금 taut는요 teach의 과거형이거든요. 우리 teach 따로 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우리 4형식, 3형식 전환할 때 그냥 누구 쓰면 돼요? to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for는 언제 쓴다 그랬어요? 위에 말한 것처럼 make, get, buy라는 동사 나올 때만 for 쓰는 거고요. ove는
ask 나올 때 쓰는 거죠. 우리 teach는 따로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외운 적 없으니까 그냥 to 쓰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랙티스 볼게요. 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자, look 감각동사죠. 감각동사니까 여기 무슨 보어 자리죠? 뭐 써야 된다? 형용사 써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사운드 감각동사죠? 자, 형용사 써야 됩니다. interesting. 쌤, interestingly 얘가 부사인 건 알겠는데 interesting이 어떻게 얘가 왜 형용사인가요? 자, 얘는요 동명사가 아닙니다. 얘는 분사예요. 현재 분사. 자, 분사는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요 다 형용사의 일종입니다. 알겠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tell 말할 것이다. him 그에게 뭐를요? 비밀을 뭐뭐에게 을 이런 순서로 돼야 되니까 사용식은 뭐가 돼야 돼요? 요게 먼저 와야죠. 힘이 먼저 와야 되겠죠. 비밀에게 그를 말하다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에게 비밀을 요 순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 게 맞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make, made가 나왔죠. 자, make는요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뭘 쓴다 그랬어요? for 쓴다고 했던 거 기억하죠? 자, asked는 뭐 쓴다 그랬어요? of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됐어요. 자, 잠시만요. 이건 아니네.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직접 목적어가 여기 있다라는 말은요. ask가 뭐로 쓰였다는 거예요? 삼형식이 아니라 사형식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예요? 에게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써야 됩니다. 이거를 알겠죠? 자, of나 for이나 to를 쓰는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에요? 이 직접 목적어가 어디 쓸 때? 요 자리에 있을 때. 알겠어요? 직접 목적어가 오고 뒤로 얘네들이 뒤로 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알겠죠? 자,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ask가 나왔습니다. 자, ask가 나왔는데 전치사 to가 틀렸대요. 왜? 우리 ask일 때는 전치사 못 쓴다고 외웠어요. 뭐로? of. 됐습니까? 자, taste 맛이 나다. 이거 감각동사죠. 자, 감각동사는 뒤에 뭐 나와야 된다? 형용사 나와야 돼요. 그래서 ly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delicious만 써야 됩니다. 형용사 나와야 되니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요. 자, 릴리는요. 쇼 보여줬습니다. 뭐를요? 제임스로부터 맞아요. 온 노트를 자, 근데 잘 보세요. 쇼는 우리가 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따로 없죠. 그러면 for 쓰는 경우에는 우리 누구였어요? 외웠잖아. make, buy, get. 요 세 가지 아니면은 우리가 for는 쓰지 않는다. 뭐 써야 돼요? 이거 to로 바꿔야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자, 여기 get 나왔죠? 우리 get 방금 나왔죠? 요거 get 경우에는요. of가 아니라 누굴 쓴다? for를 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스텝 3 보겠습니다.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by emails가 여기 뒤에 있고요. 자, some pies 여기 보시면 자, send 보낸다. 자, 나에게 간접 목적어, some pies 직접 목적어. 자, 근데 직접 목적어가 이미 어디에 써 있어요? 요 직접 목적어가 여기에 써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사형식을 뭐로 전환한 거예요? 이 간접 목적어를 어디로? 여기다 써줘야 되겠죠. 자,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누굴 써줘야 된다? 우리 sent 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누굴 써야 돼요? 전치사 3개 중에 그냥 to 쓰는 거예요. to me. 됐죠? 자, 우리 write도요. write 쓰다죠? 우리 write 따로 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 쓰면 돼요? to his parents. 됐습니까? 자, 이거 boat를 알아야 돼. 이거 뭐의 과거형이에요? by의 과거형입니다. 그럼 우리 by 외웠잖아. 우리 by 전치사 못 쓰는 경우였어요. make, buy, get. for 쓰는 경우였죠. 그럼 여기엔 뭘 써야 됩니다? 뭘 써야 됩니까? for me를 써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로는 빗속에서 춥다고 느꼈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쵸? 자, 그러면요. 느낀대요. 느끼다 라는 뜻을 가진 건 feel입니다. 근데 느낀다가 아니라 느꼈다예요. 그럼 feel의 과거형인 felt를 써줘야 되는 거고요. 자, 춥다고 느꼈대요. 우리 감각동사는 뒤에 형용사 오니까 cold, 그냥 추운이랑 cold 그대로 쓰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감자튀김은 맛이 짜다. 자, 맛이 나다. 맛은요, 뭐예요? 테이스트죠? 그래서 테이스트, 그 다음에 salty, 형용사인 짭짤한이라는 salty 이렇게 써주는 거죠.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됐죠? 자, 나에게 그녀의 공책을 빌려 주었다. 자, 그래서 나에게 라는 걸 먼저 써서 me를 쓰고요. 사형식으로 써서 나에게 그녀의 공책을, 그래서 her 노트북을 딱 쓰려고 했는데 한 칸이 비네요. 그럼 이거는 사형식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전치사를 껴넣은 뭐로 쓰라는 거예요? 삼형식으로 쓰라는 거구나. 그래서 누굴 먼저 써야 돼요? 직접 목적어인 her 노트북을 먼저 써주시고요. 그래서 her 노트북.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굴 쓰는 거예요? to m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우리 랜드 따로 빌 이거 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to 쓰는 거예요. 외운 적 없으면 다 to야. 자, 그 다음에 보여주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크리스에게 내 일기를 보여주었다는데 크리스에게라고 쓰려고 했더니 뒤에 이미 크리스 간접 목적어가 여기 있어요. 누구 먼저 쓴다? 내 일기를 이라는 직접 목적어. 그래서 my diary 써주시고요. 자, 크리스 보여주다 우리 외운 적 없죠? 크리스 앞에 뭐 써야 돼요? to 쓰면 됩니다. 됐죠? 5번 부모님께서 자 나에게 선생님의 성함을 물어보셨다. 자, 선생님의 성함 teacher's name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래서 네 개라는 걸 쓸 건데 자, 네 개니까 me를 써야 되는데 전치사를 누굴 쓸지 딱 기억을 해야 되는데 ask잖아요. ask는 우리 전치사 못 쓴다 그랬어요. to, for, of 중에 of를 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질문 있는 경우에는요, 쌤한테 수업 시간에 한번 물어봐 주시면 쌤이 이거 설명을 좀 잘 해줄게요. 조금 요약본이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하긴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